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뒤 평범한 삶을 살아온 50대 여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건강 멀쩡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정을 느끼게 돼요. 풍족함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제가 여태껏 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것 다 해주겠다. 저는 몰라도 내 딸만큼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을 먼저 앞세운 후 딸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 억슬에 살게 된 것 같아요. 혼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파출부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하는데 그 일이 나름 적성에 맞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남들은 파출부 일이 부끄럽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며 우리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딸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알아서 잘 자랐어요. 과에 상관없이 전교 1등을 하고 부모의 조언 없이 반장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나중에는 근처 학원가에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 공짜로 딸을 가르쳐주겠다는 전화가 허다할 정도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 하나 없이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로 부르게 되었죠. 무료로 학원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딸이 미래에 큰 사람이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어요. 의대나 법대를 가서 적어도 4가지 직업을 가질 줄 알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은 내게 몰래 조금 낮은 대학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전액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향 지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딸과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너 엄마 없이 내가 멋대로 대학을 지원하면 어떻게 엄마가 힘들까 봐. 내가 뭐가 힘든데? 라고 말했어요. 등록금이 정말 저렴해서 그 학교를 선택한 거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졸업까지 장학금이 보장된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졸업 후 돈을 벌어서 엄마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라고 딸이 대답했죠. 지금부터 쭉 알바를 할 거라고? 용돈 없이도 지낼 수 있어? 너 진짜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지원을 취소해. 그 학교 말고 다른 곳을 찾아으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곳에 지원하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이미 확정된 곳인데 정말 말도 안 되네. 엄마도 이제 파출부에서 그만 뒤질 수 있어. 내가 돈을 벌어내고 있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너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엄마를 무시하는 게 문제야? 내가 언제 내게 돈을 벌으라고 했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거야? 나는 일찍 돈을 벌고 싶어. 엄마를 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솔직히 엄마가 일로 일하는 것도 힘들어 보여. 매일 집으로 돌아와서 피로를 풀고 있는데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여. 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보다 뒤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왜 항상 엄마를 상처 주는 거야? 적어도 나는 내게 이런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돈을 벌어서 힘든 건 나 혼자로 충분해. 그럼 엄마, 내가 의대에 가면 등록금을 내줄 수 있어?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해도 악기도 살게 해주고 레슨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미 괜찮아. 내가 너무 더 무거워져. 우리는 주어진 대로만 살 수 없어. 나는 이런 모습을 널 위해 만들고 싶지 않아. 너는 야망도 욕심도 가져야 해. 나는 지금도 괜찮아. 큰 욕심은 없어. 그런 내가 어쩌면 슬플 수밖에. 그날 밤, 우리 모녀는 눈물로 지샌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8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영원히 엄마를 따르며 살 것 같았기 때문에 불안해했다. 잘한 게 이것뿐인데 다른 길을 선택하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후회할 일은 없었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들어가 잘 졸업했고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돈 낭비라 생각해 조용히 공부에 전념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노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다행히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그 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속 시원히 마음이 풀렸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물었지만 딸은 그저 밥 먹으러 오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알려야지 안 그래도 인사시키려고 했어. 진지한 사이야. 어느 정도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엄마도 보면 좋아할 걸. 우리 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보니까 진짜 신중히 만나는 건가 보네. 딸이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판. 아직은 나이도 어리니 제품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판.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질투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딸바 보였거든요. 딸의 남자친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했지만 막상 반찬을 뭘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고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어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되어 딸의 남자친구를 맞았을 때 내심 안도한 것 같아요. 생김새가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사람이 맑고 깨끗한 느낌이라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예의를 갖췄는데 다행히 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로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죠. 나이는 얼마나 되고 나보다 2살 많다곤 합니다. 집은 현재 천안역 근처 아파트에 사는데 그곳이 유명한 부촌이라서 알아요. 그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만 보니 끌고 온 차도 굉장히 비싼 차라고 들었어요. 다행히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그 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속 시원히 마음이 풀렸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물었지만 딸은 그저 밥 먹으러 오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대도시에 살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왔다.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보였다. 정말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다. 물론 상대방 집안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것이 낫긴 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결혼은 원치 않았다. 혹시 상대편 집안에서 우리 딸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딸은 남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떠난 후 나는 딸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상대편 집에는 가본 적은 있지만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아버지도 없고 우리 집 돈도 없는데 누가 내 배경을 좋아할까? 상대편에서는 자기네들처럼 잘 사는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할 테지만 난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있어 놓고 그러는 건 아닌 걸 알기 때문. 결혼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너와 내 남자친구 둘이서만 살지 않는다고 했다. 그쪽 집 사람들이 다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애초에 그만 그리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도 사실은 가정 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쉬울까 싶어나 정말 이 순간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말할게. 나는 우리 딸이 시집가서 잘 이불 받고 살았으면 해서 다른 욕심은 없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할래. 무슨 말이 그래? 어쨌든 지금까지 나는 얌전하게 살았어. 단지 결혼만큼은 내가 원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 누가 뭐라 해도 그러나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도 싫다고. 네가 거기서 구박당하고 살면서 살인 거 엄마는 못 보겠어. 그래서 내가 다 할 거라고.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자식 10억 키우신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성인이 되면 더 키우기 힘들어지는 것은 딸밖에 없겠지 않을까요?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말도 잘 듣고 착했던 딸이 갑자기 성인이 되면서 고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땐 정말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제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허락받은 이후로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3년 내에 결혼 날짜 잡아도 돼?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야? 정말 그 집에서도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견례 하러 가자는 말이 거기서 나온대요. 저 정말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만 쟤 좀 믿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냈고 말자 나 결혼해서 애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제가 너무 못해줘서 그래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렇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시집살이 만만치 않아요. 말로만 그렇지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엄마도 실제로 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우리 딸이 벌써 다 커서 시집을 가다니 엄마는 이제 믿기지가 않아요. 가까운 데 살 텐데 뭘 매일 들어있게 매일 들려주면 신랑은 언제 챙겨주고 신랑이랑 같이 오면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평생 엄마 딸이잖아. 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딸의 결혼이 실감나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풍족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상념에 때려쳐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우리 집은 워낙 잘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많이 반대하는 결혼이 없겠구나 싶어 착잡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니 안심하며 3년의 장소로 향해봤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쁜 선생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가정보일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다. 드시지 마세요. 남의 집을 연기까지 닦으려면 비위가 특별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집이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근처 아파트에서 해요. 어머, 우리가 사는 곳이네요. 몇 동이에요? 5동이에요. 거기서 일하시는구나. 신기해요. 근데 한 달이 건너면 다 할 텐데 좀 걱정되네요. 사돈이 파출부로 일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소문이 퍼지는데 수십간이겠어요. 혹시 입단속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알면 정말 피곤해져서요. 그럼요.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죠. 나는 사실 처음에는 결혼 반대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알아요. 사실 지금도 탐탁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나연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소중히 키운 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열쇠 몇 개 받았다. 집에 차까지 받았다고 말해. 그럼 모임에 가면 나도 어쩔 수 없이요. 중력이 작용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상황을 양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들이라면 시집가서 잘 알겠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챙겨준 죄로 우리를 파출부 살린다거나 묵고를 당하거나 할 수 없어요. 시초부분에게 농담 만들 사람 잘 아시죠? 그쪽은 살림을 정말 못해요. 이미 일 돕는 분이 있어서 그냥 농담 한번 했어요. 가까운 곳에 사는데 서로라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죠. 안 써도 좋은 진담 같은 농담을 해보세요. 제가 하는 파출부에 움직이려 무시하면서 당황을 주던데 참았어요. 여자라면 상처도 받지 않을 텐데 결국 다투니 제 행동을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냥 마음에 가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도 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으니 무책임하게 하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리 끝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물으면서 부드럽게 말해주었어요. 나중에 함께 등산을 가자고 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죠. 가족끼리 불편했던 것 끝은 너무 싫어요?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우리 차 주인에게 연락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번호를 교환했죠. 그렇게라도 친하게 지내면 우리 딸에게 조금 더 잘해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굽이고 들어갔어요. 정말 이때만큼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남편이 살아있으면 제 앞에서 파출분이 뭐니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정말로 딸을 보낸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구나 싶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돈 쪽에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결혼인데 내가 반대하면 뭐 하겠나 싶어서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위는 믿 없거든요. 워낙 우리 딸에게 잘해주고 헌신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결혼 후에도 역할에 잘 해줄 줄 알았어요. 다른 저에게 결혼식 직전에 명품 가방 하나를 사주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지요. 뭐하러 이런 비싼 가방을 샀어. 난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환불해.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여태껏 엄마한테 제대로 가방 하나 사준 적이 없잖아. 가방은 물건만 들어가면 됐지? 뭐 나은 비싼 거 몸매보다 녀 상적할 때 시험만. 이 가방은 명품이라고요. 어머니는 과연 딸의 결혼식을 맞이하며 섞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힘들게 키우는 동안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딸이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머리도 잘 꾸미고 적당한 유세를 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신혼집에 마음껏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모습에서 아직도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바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반찬 없네.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무엇이 제일 맛있었어, 엄마? 이번에는 불고기 많이 만들어줘도 될까? 엄마 반찬이 맛있다고 잘 먹는 듯이 하잖아. 아, 그래. 불고기 많이 만들어줘도 돼. 김치도 더 주면 좋겠어? 엄마가 김치 좀 더 달라고 하셨어. 그래, 그런 거야. 어렵지 않아? 언제 올래? 다음 주 주말에 갈 거야? 남편이 바빠서 나 혼자 갈 거야? 김서방은 얼굴 보기 힘들어. 그렇지. 요새 회사에서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해서 맨날 야근해. 처가 오는 건 불편하진 않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바빠서야. 그렇다면 다행이야. 아무튼 알겠어. 결혼 후로 사위를 본 적이 한 번 아니 2번이나 있어. 그때부터 절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 딸 말로는 바빠서라고 하지만 얼마나 바빠야 처가 오는 게 힘들까? 내 생각에는 그냥 귀찮아서 오지 않는 것 같아. 결혼 전에는 자주 왔는데 결혼 후에는 얼굴 한 번 안 보여줘서 싫어했어. 그리고 사돈 쪽에서는 살림 못한다고 해서 딸에게 해준 반찬을 많이 가져가는 걸로 보여. 나는 삿째이니까 불편할까봐 딸 집에 안 가. 그래도 가면 전화나 말이야 눌러. 돈을 챙기는 게 아니라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는 것에 집안의 딸이 제 집임에도 편안히 쉴 수 없다며 불평했어요. 시댁에서 집을 빌려주는 것만 해주고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것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집에서 잠옷을 입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했던 정도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안사도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가 바빠요. 왜요? 집에 한번 초대할까 하고요 라는 말을 건네주었어요. 그때 이런 면도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안사도 씨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집은 정말이지 좋았어요. 가구, 그릇, 전부 다 고급스러웠고 옷장을 힐끔 살펴보니 명품 가방이 가득했어요. 안사도 씨는 한 잔 차를 대접해주면서 결혼식 이후로 처음으로 집에 초대해준다며 얘기했어요. 내 동이 모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사실 부담스러운 사돈보다는 편한 사돈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쉬워하지만 자주 만나려고 해요. 집도 가깝거든요. 다음에는 초대받았어요.
아니에요. 남의 집은 잘 안 가요. 우리 집에서 두 번째. 아, 그러오. 혹시 라텍스 매트리스 청소하는 법 압니까? 아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매트리스에 토해가네요. 알았어. 매트리스가 정말 비싸니까 그냥 버릴 순 없고 겉을 닦긴 했는데 안으로 스며든 게 있는 것 같고 계속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럼 일단 물에 담가놔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뜨거운 물에 담아두고 세제를 뿌렸어요. 아니요. 한번 해볼게요. 침실로 같이 가세요. 결국 그 집에서 차를 세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매트리스를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힘든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 같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도가 자주 전화해서 집에 초대했다가 무슨 일을 시키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가 하는 게 아니라서 나에게 시키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변기도 뚫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집에서요. 파출소에 다니지 않고는 어떤 짓을 하는 건지 말이에요. 집들이 떨어져서 말이 틀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딸을 위해서 참았어요. 저가 못하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거든요. 나나 희생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죠. 어차피 파출부니까 남의 집 청소 많이 했으니까 일한다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김없이 사돈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장 안 하셨죠? 네,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사돈이 김치 담그는 법을 좀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배추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건 마트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준비해 갈게요. 그래야겠죠? 기다리겠습니다. 하며 사돈이 김치까지 담그어 주었어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돈과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딸을 이어온 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김치를 다 만들어서 통에 넣었는데 사돈집 김치냉장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 한약이 수북히 떨어져 나왔어요. 그 밖에도 다양한 약들이 채워진 냉장고를 의외로 발견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약 보관용 냉장고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약을 보관한 집은 처음 봤어요. 건강을 위해 약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해도 양이 어마어마해서 호기심이 생겨버렸어요. 혹시 사가 아픈 곳이 크게 있는 것인지 걱정도 들면서 그 약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한약 상자에 사위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고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로 사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약들은 사위가 먹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후 혹은 잠 전에 먹어야 한다는 안내 문구들이 있었죠. 그 많은 약을 소유한 주인이 바로 사위였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어디가 아파서 약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지 뭔가 수상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서방, 제가 우리 집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조금 바쁘신 것 같아서 전화로 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사위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바로 집에 오라고 말했어요. 그 후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요. 사위가 우리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장모님 부르셨습니까? 평소에 오지도 않더니 갑자기 왔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이라며 사돈 집의 김치냉장고 안에 약을 봤어요. 모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 제가 건강염려증이 있어서요. 아무리 건강염려증이 있어도 그렇지. 그 많은 약들을 먹는다니? 혹시 몰라서 그 약 이름들을 핸드폰으로 찍어왔는데 약국에 가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테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난 모르겠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딱 느낌이 왔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더 속상했죠.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보안이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말해 어서.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죠? 사실 희귀병이 있습니다.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연이 나라 모릅니다. 환장하겠네. 진짜, 사위는 처음 들어보는 병을 저에게 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연이한테는 제가 잘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속일 거예요. 어떻게 휴기병이 있는 것을 숨겨. 이거 사키 결혼 이야기에는 알지만 그걸 빼고는 속일 거 없습니다. 아이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전부예요. 이를 말하지만 만약 애초에 그런 병이 있는 줄 알았다면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장모님. 앞으로 잘할게요. 잘하긴가요? 결혼하자마자 코빼기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살찔 정도인데 몸 관리를 해야 해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기지각해서 우리 딸의 속에 수란이 말이 안 돼요. 미안해요. 할 말이 없어요. 됐고, 난차대는 더 이상 볼 생각이 없어. 장모님, 나연이 병수 바를지도 몰라요. 내가 속셈을 모른 줄 알았는데? 당장 나연이에게 전화해요.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나 연희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가 따로 말해드릴게요. 아직은 더 말을 안 해주세요. 사위의 원을 뿌리치고 딸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다른 일이라 어리둥절해하며 들어와서 붙어줬어요. 무슨 일인지, 둘이 왜 같이 있는지. 김서방 희귀병이 있는데 너는 숨겨. 너 사기 결혼했다고. 그게 어떤 소리야? 희귀병이 뭐야? 사돈집 김치 냉장고를 열었더니 약이 가득 있어. 그게 다야? 김서방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비를 빠니하는 중이었어요.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 듣기 드문 병. 듣기 드문 병. 당신이 이야기해봐요. 대체 무슨 말이야? 내게 숨기고 있던 게 있었어. 네, 그래? 아침에 먹던 약이 다 뭐 그걸로 말해. 건강 관리하려고 먹는 거야? 오래오래 살려고 건강 챙기는 거라며.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 진짜 이야기하면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어? 그래. 그래서 임신이 왜 안 됐는데? 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어. 정말. 제대로 얘기해봐. 나 속은 목적은 아니었어. 어이없어. 어머님도 알고 계셨을 거야? 그렇다면 불임은 내 탓이라고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앞으로 잘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 속은 애일 수 있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사이에 불화가 계속되면 싫어서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 난 너와 늙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해. 또 여기 없이 살아야 될 거야? 남편만으로 삶을 살면 괜찮아. 그렇게 살고 싶어. 알겠어, 엄마. 이야기할게. 저의 설득 끝에 결국 딸도 울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일 필요 없이 저는 안 싸도 내게 연락해 통보했습니다. 저기요, 둘이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뭐라고요? 이혼한다고요? 말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요? 몰라서 물어요? 그쪽 아들 아픔과 속이고 결혼시켰잖아요. 저기, 제가 지금 거기로 갈게요. 댁이 어디시더라 알 거 없거든요. 통보하려고 전화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끊어요. 참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사위는 그때부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 싸도 네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언제는 남의 집에 가는 거 꺼려 한다더니 득달같이 달려왔대요. 문 열어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우리 아들 아픈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속였잖아요. 사기 결혼이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건강한데 봐요.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게 핑계예요. 우리 집안 보고 시집 보낸 건 아니에요. 언제든 시집 잘 보냈다고 좋아하시던 건 그건 사위 건강 상태를 얘기할 때 일어났을 때 얘기죠. 아무튼 저는 우리 딸 이혼시킬 거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워요. 여성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하당할지 알아요. 남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으며 자유롭게 키우세요. 거짓말을 하며 잠자리에 보내는 것이 훌륭한 것인가요? 됐어요. 저는 됐거든요. 좋아. 그럼 우리는 이어보죠.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거짓말은 참기 어려워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면 정말 이상하네요. 원한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결혼 상대를 정해줬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를 가지고 강제로 결혼시켰더니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를 싸우게 하지 말고 각자 깨끗하게 물러나요. 알겠죠? 집을 나가줄래요? 이미 나가려고 했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심한 말을 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과 상겨가 떠나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를 동정하며 사과를 해주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잘 처리할게. 울지 말고 웬디가 사과해. 너도 속아 쓰게. 애초에 엄마 말 듣고 결혼하지 않아서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텐데.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딸이 저에게 눈물 보인 적은 초등학생 이후 처음이었어. 자존심이 강한 외모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던 거지만 파탄을 맞았네. 얼마나 슬플까. 그날 나와 딸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보냈어. 결국 딸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 거짓뿐인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는 가치가 있을까? 나도 딸을 응원했어.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딸을 그 집에서 탈출시킨 후에 사돈과 사위가 차례로 찾아왔다는 거야? 사위는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어. 근데 사돈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 우리 아들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나연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싫다더라. 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찾아야겠어. 정말 너무한 일이야?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결혼한 걸 끝까지 이어가도 소용이 없지? 둘이 인연이 아니었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아들을 훈계해주길 바랄게. 나연이를 설득해달라. 될까? 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이미 끝난 사이를 강요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게 해줘. 평생 신경 쓸 걸 의심스러운 여자는? 돈이 많으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여성의 삶을 망치지 말고 약을 복용하고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 딸은 그 시절에는 심하게 아프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딸이 그 심경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세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이것은 장기적인 일이라 빠르게 결정하지 마세요. 결혼은 당신에게는 장사이지만 그쪽에서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해요. 그 가족은 당신보다 그것을 얻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집안이 신뢰할 수 없는 집안임을 확인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지급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빚 때문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가려운 데까지 빚을 지고 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기꾼 가족의 계획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헤어나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제 딸은 이 상황 이후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시대가 생생하게 기억되어요. 지금은 20대 초반이라 저는 그녀가 언젠가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것을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녀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시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함께 여행해 보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딸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혼자만 아는 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며 마치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